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몇 번이나 집 안에 두고 누구 있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죠. 물론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보다 보면 웬만한 투자자들이 겪지 않는 별의별 일도 다 겪게 되고요. 또 별의 별일을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의도치 않게 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경매를 하면서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해본 적이 그때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경매 물건을 보면 문건 송달 내역을 꼼꼼히 봅니다. 법원에서 이해 관계인에게 보내는 것이 문건 송달 내역인데요. 수취인이 문건을 받으면 이렇게 도달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문건을 받지 않고 문이 잠겨 있으면 폐문부재, 또 당연히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2번, 3번까지 받지 않으면 송달 간주로 여깁니다. 저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송달 간주로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지 않으면 경매 물건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이런 부분은 입찰할 때도 참조가 많이 되죠. 송달 관주로 되어 있으니까 의외로 명도가 쉽겠구나. 아니면 혹은 명도가 어렵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게 사용하는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문건 송달 내역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송달 간주는 경매 물건에 대한 애착이 소유자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몇 번 봐서 마저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애착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어찌됐건 2017년 4월 20일에 겪었던 그날을 제가 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을 제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서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되고 또 쉽게 다시 겪게 될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었어요. 제가 그 아파트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행여라도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채무자가 계속 송달 간주로 되어 있어서 낙찰을 받아도 명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지인은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일단은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 촉탁 신청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아파트로 저와 함께 같이 갔죠. 그런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 아파트 소유자가 법원 서류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송달 간주라고 떴고 저는 쉽게 개문 요청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집만 끄집어내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아마 이런 경우가 계획대로 잘 안 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명도 절차대로 주민센터에 가서 거주불명자 신청을 했습니다. 거주불명자라고 하는 것은 예전으로 치면 주민등록 말소예요.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세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집에 가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나갑니다.
그 이후 거주 불분명자로 등록을 시키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절차가. 주민센터에서도 쉽게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주민센터에서도 소유자 연락처를 곧바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까 이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불명자 신청을 하고 열쇠집에 연락을 했죠. 아파트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오후 1시에 아파트 앞에서 열쇠집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개문에 필요한 입회인을 2명 정도 요청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 개문을 했다라는 것을 이른바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낙찰받은 지인과 점심을 먹은 후에 관리소 직원 2명과 아파트 앞에서 딱 만났죠. 여기까지는 진짜 굉장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너무나 순조로웠죠. 너무나 순조로워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서 형식적으로 좀 문을 두드려 봤어요. 쾅쾅 두드렸죠. 아무 대꾸가 없었고요. 역시나 송달 간주답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솔직히 뭐 어디 한두 번 사람들이 두드렸겠어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열려야 할 그 집 문은 안 열리고 옆집 아저씨가 런닝 바람으로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열쇠집 사장님이 문을 따는데 옆집 아저씨가 안고 있는 개가 막 짖는 거예요. 아저씨는 계속 여러 사람이 문을 두드려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낙찰받은 제 지인은 죄송하다고 문만 열고 집만 끄집어내면 이제 다 해결되니까 오늘 한 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개는 계속 짖어대더라고요. 그 개가 큰 개는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 제가 눈치챘어야 되는데 저도 좀 아둔했나 봐요. 그냥 낯선 사람들 때문에 개가 짖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개가 먼저 알아채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번호키가 아니어서 손잡이가 있는 열쇠를 먼저 열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이 보통 문을 잠그고 나갔더라면 아래쪽만 잠그고 나가는데 위쪽에 있는 걸쇠가 있는 쪽도 잠겨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열쇠집 사장님이 눈치가 조금 이상하시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서 복선을 깔더라고요. 그때 알아챘어야 되는데. 열쇠는 다 열었고 위쪽에 걸쇠가 걸려 있다고 하면서 무섭게 집에 사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좀 멘붕이 왔죠. 모든 사람이 시겁했죠.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몇 번이나 집 안에 두고 누구 있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죠. 물론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문을 부셔서라도 열어야죠. 이때 조금 낌새가 이상했던 열쇠집 사장님이 손을 조금 다쳤어요. 정말 조금 다쳤는데 피도 살짝 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화장지로 손을 감싸면서 미적미적 하시더라고요. 관리소 직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쇠지렛대, 빠루라고 하죠.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걸쇠가 쉽게 부서졌어요. 강제로 걸쇠를 뜯었고요. 문을 약간 열었어요. 근데 약간 그 열린 부분에서 생전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옆집 강아지는 계속해서 짖어대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 짖어대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을 다 개방하고 문 앞에 열쇠집 사장님, 관리소 직원 2명, 그리고 저 조금 옆쪽에 낙찰자분 이렇게 딱 서 있었죠. 그때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깜깜한 아파트를 바라보는데 모두들 할 말도 없고 분위기는 아주 싸해지더라고요. 서로 얼굴만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아무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낙찰 받으신 분이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니까 제 지인은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바로 저으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안쪽은 정말 깜깜했어요. 한동안 아파트를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눈이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슬슬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미루더라고요. 열쇠집 사장님은 손 다쳐서 안 들어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부터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미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첫 발자국을 떼니까 현관 입구 쪽에 검은 비닐봉지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오른쪽 편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 욕조에 물이 좀 차 있더라고요. 저 한참 쳐다봤어요. 저는 그쪽에 혹시 사람 모습이 있지 않나 해서 유심히 봤는데 다행히 사람 모습은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한 발자국 떼면서 어둠에 눈이 익으니까 서서히 사물이 분간되더라고요. 거실 쪽에 소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머리가 상당히 길게 길었는데 반은 검은 머리였고요. 나머지 한 뼘 이상은 흰 머리카락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느꼈죠. 아, 죽었구나. 정말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생각이 딱 굳혀지니까 담담하더라고요. 옷은 뭐 추리닝 같은 것을 입었는데 허벅지가 손목처럼 가늘어져 있었어요. 사망한 지 한참 됐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딱 나오니까 공기가 정말 신선하더라고요. 안에서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 정말 그 잊지 못할 그 냄새 하나는 뇌리에 콱하니 박히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관리소 직원에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모두들 잽싸게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열쇠집 사장님은 그 많은 공구를 어떻게 챙겨갔는가 저도 궁금해요. 저도 나름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유자가 시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시체가 나왔는데 이거 월세나 전세가 잘 빠지겠냐고 물어봤죠. 뭐 그 사람들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확답은 못하고 놀라기만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전하고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니까요. 이때부터는 경찰이 오고 감식반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고독사 이야기도 나오고 인기척이 오래전부터 없었다라고 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관심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뭐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인은 낙찰을 받았는데 영 찜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잔금을 모두 납부해 버렸고요. 그날 소유권 등기 신청을 다 해버린 상황에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그게 또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상하시다시피 결론은 매각 불허가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그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정말 열심히 청소해서 좋은 값에 전세를 뺐다고 나중에 연락은 받았습니다. 송달 간주가 떴다는 것으로 쉽게 명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경매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결론, 절대적인 결정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게,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